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이 과거와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전라남도가 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끊임없는 잡음이 일고 있는 목포 민주당이 사과와 책임에 인색한 이유가 지역위원장 주변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김핵관 탓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섬과 해양, 농어촌 연구와 정책을 담당하는 세 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섬 소멸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지사 후보군을 보더라도 각 정당의 모습이 과거와 사뭇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록 현 지사 단독 출마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입지자들이 속속 전남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남지사 하마평에 올랐던 현역 국회의원은 4-5명. 김승남 도당위원장을 포함해 서삼석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돼 왔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시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사퇴 기한은 지난 12일. 그런데 전남 지역 10명의 의원이 모두 지역위원장을 유지해 사실상 전남지사 출마를 접은 셈입니다. 대선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사퇴를 하고 출마하는 부분이 좀 신중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단독으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1.44%의 대선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보수 정당으로는 역대 최다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4년 전에는 전남지사 후보조차 내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에게 패했던 이중효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이 가장 먼저 전남지사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혀온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남에서 처음으로 보수정당의 전남지사 공천 경쟁이 벌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시도 후보는 중앙당에 중앙당에서 관련해요. 당은 당규상에도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음 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일정 등을 확정하기로 하는 등 6일 지방선거 준비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또다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광주 15,838명, 전남 12,129명 등 2만 7천여 명이 확진되는 등 사흘 연속 2만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목포는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염전 근로자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염전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염전산업 근로환경 개선 관련 보조사업과 도 인권 기본조례 개정 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지의 불법 전용 사실이 드러난 목포시 의원은 이미 산업단지 용지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공통점은 모두 부동산 문제라는 점,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돈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대양산단의 한 업체 부지, 13억 2,700여만 원에 분양됐습니다. 입지 보조금으로 3억 9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최초 계약자는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의 처남이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분양대금 10억 원 이상이 박 의원의 돈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투자금 10억 원을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자신의 계좌로 모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4명 정도가 투자해서 법인 설립 주주로 있어요. 지금 현재도. 시가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MBC 취재로 불법 전용된 사실이 드러난 박 의원의 제주농지 역시 박 의원이 가족과 지인 등 3명이 돈을 모아 매입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전이나 선출직 공직자가 된 뒤나 여러 돈을 섞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이서 그때 매입하고 그 이후로 절차는 이제 서류 떼어주고 뭐. 대양산단 차명 분양과 관련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수사는 검찰이 2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청은 박 의원 등이 무단 개발한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용 의원은 목포시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지난 2018년 MBC와의 인터뷰에서 청렴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었습니다. 깨끗하지 않고서는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고 정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저 박용 깨끗한 클린 후보임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목포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불거진 볼성 사나운 일들에 비하면 목포 민주당은 사과와 책임에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위원장 주변에 포진한 핵심 관계자, 이른바 기획관들 탓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던 목포시의회 김효한 의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뒤 정치 공작이라며 상대를 맞고소했습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 공작 정치에 휘말리다 보니까 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이 목포시의회 김효한 의원에 대한 판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목포 민주당은 중앙당의 출당 등 강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숱하게 불거졌던 사태 속에 일관되게 관대했던 목포 민주당을 감안하면 180도 다른 양상입니다. 그동안 목포 민주당은 어땠을까? 의원들이 되어갖고 공익인데 그 성추행을 하고 땅 투기를 하고 그럽니까? 목포 시의원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지켜보자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그 검찰의 어떤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불기소하면 어떡할 건데, 검찰이. 목포 시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며 업무 추진비를 임의대로 쓴 뒤 발뺌했다가 MBC 보도 나흘 만에야 공식 사과하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자리에서 물러난 국회의원 지역 보좌관은 당에서 징계도 하기 전에 탈당했습니다. 황제 접종 사태에서 1심 법원은 황제 접종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목포시의원 4명은 무풍지대입니다. 나올 적에는 뭐 고장을 뭐 우회한다, 무슨 시민의 발이 된다 하지만 일단 딱 잡고 나면 목포 민주당 차원의 사과와 책임 추궁은 한결같이 실종됐습니다.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했는데 나중에 그 처벌이 잘못됐다거나 과했다거나 잘못된 사실에 기인해서 처벌을 했을 경우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잡음에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 이를 놓고 김원희 지역위원장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기획관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민주당 내부 인사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현직 목포시의원 등 서너 명가량을 기획관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부터 현재까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획관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포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숨어있는 걱정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목포 지역위원회는 기획관은 실제하지 않는다고만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간 아나운서가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 의원이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성휘 전 도의원은 승진 거래와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깨끗한 시장, 시민 통합, 시군 통합의 진정성 있게 앞장서는 목포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정을 왜곡할 수도 있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제가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서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강진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부의장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풍부한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고향 강진을 부유한 복지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강진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먹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힘찬 강진을 만들고자 합니다. 박소영 전 목포시 부시장 직무대행이 영암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부시장 대행은 이번 영암군수 제도전을 통해 관광과 연계한 지역 상권을 부활시켜 10만 영암 군민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 발전을 위해 혼을 불사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이 부러워하는 새로운 영암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과 관련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게 한 혐의로 국민의힘 전남도당 당직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해남과 진도 지역 청년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땅끝마을 생애 첫 유권자 연합단체 명의로 지지선언을 기획했지만 이후 참석자들이 조작된 행사였다고 반발하면서 선관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49살 A씨를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1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고 스토킹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섬진흥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섬과 바다와 농촌을 다루는 세계 연구기관의 협력이 소멸 위험지수가 육지보다 높은 섬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남의 유인도는 271개로 5년 전보다 7개가 줄었습니다. 섬 인구도 16,000여 명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섬 지역의 고령화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고 노년 부양비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인구 소멸 지수 또한 섬 지역은 0.234로 어촌과 농촌보다 높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섬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섬진흥원을 섬의 관문인 목포에 설립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도 올해부터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고 연구기관끼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섬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섬과 바다, 농촌을 연구하는 세 개 기관이 섬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조사와 학술 교류, 교육 사업 등을 함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섬 소멸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섬과 바다에 새로운 미래 동력을 창출을 같이 논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섬은 해양 영토의 거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이 섬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특히 어민들, 그리고 어민들의 권리나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한국섬진흥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5월부터 소멸 고위험군에 속한 섬 지역 살리기 등 국가 균형 발전 전략 포럼을 갖는 등 본격적인 협력 활동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어미 연어를 포획해 체련과 부화를 거쳐 성장을 시킨 어린 연어 45만 마리를 구례 섬진강 동방천에 방류했습니다. 방류된 연어는 섬진강에서 적응을 거쳐 북태평양 알래스카로 떠나 성장한 뒤 고향인 섬진강으로 되돌아와 산란할 예정이어서 연어 회유 경로와 개군 분석 연구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지난해 11월 광주지방법원 등 전국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국가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령인 유공자들이 빈곤에 시달리다 죽어가고 있다며 소송을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한 배상 판결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과 현장 경찰관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친화적 시책 발굴을 위해 현장 목소리 경청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구례경찰서를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도내 11개 경찰서를 방문해 치안 현장 근무자와 관련 민간단체 대표에게 자치경찰 사무 추진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우범 지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8기 광주전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안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남은 광주 근교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눠 시군별 발전 방안을 조언했으며 동부가 해양 관광 및 글로벌 신성장 거점 목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 관광 휴양 도시 여수 등이 포함됐습니다.